21년 5월 16일 일요일에서 22일 토요일까지의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것에서는 한 주간의 삼성전자 주가 동향, 매매 동향, 증권사 리포트와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것이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주가 동향입니다. 월요일 시가가 79,000원, 금요일 종가가 81,100원으로 한 주간 1.39% 상승했습니다. 주중 고가는 81,500원, 주중 저가는 78,900원이고요. 변동폭이 3.24% 정도입니다. 이번 주 거래량이 890만 주로 지난주 1320만 주보다 32.5% 감소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이 268만 주 매수, 외국인은 1082만 주 매도, 개인이 813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매도하고 있던 외국인이 금요일에 31만 주 매수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죠. 하이투자증권의 5월 27일자 리포트인데요.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하나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리포트입니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이 큰 상황에서 그래도 2분기랑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하고 방향을 같이 하는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랑 미국 ISM 제조업이랑 서비스 지수의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낮춘 거네요. 여기에 향후 반도체 업황하고 삼성전자 실적 개선 모멘텀 둔화도 예상이 되는 점도 주가 하향 조정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시면 하이투자증권 목표 주가가 9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하이투자증권 증권사 리포트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평균 목표 주가도 92,000원, 5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4.8% 정도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일요일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에 LG V50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삼성 갤럭시 폰으로 바꿨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LG가 핸드폰 사업에서 철수를 했죠. 그래서 통신사별로 LG V50 신규 중고폰 보상을 다른 폰으로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80%가 갤럭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로 동일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삼성전자 점유율이 70에서 8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네요. 5월 17일 월요일 기사입니다. 한국경제TV에 투자자 40% 삼성전자 주주, 배당 상승 기대감 반영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율이 1% 이하인 소액 주주 수가 386만 7,960명이네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83.3%가 늘었습니다. 정말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 1억 8,507만 주를 개인이 싹 다 받아냈습니다. 월요일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데일리에 코로나에 매출 1조 클럽 줄었다. 삼성전자 20년 연속 부동의 1위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1000대 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조 원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는 20년 연속 국내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1000대 기업 매출 중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11.2%로 역대 최고지만 2018년 매출보다는 2020년 매출이 작네요. 18일 화요일 뉴스입니다. 매일경제에 삼성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비메모리 초격차 만든다라는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4분기에 D램 모듈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력관리 반도체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력관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핵심으로 꼽히는 부품인데요.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32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해서 모바일 D램 시장 규모도 넘어설 거라고 하네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쪽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화요일 두 번째 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의 중국인들 홀대 때문에 삼성 5G 휴대폰 4위 굴욕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은 세계 1위인데 5G 폰에서는 4위네요. 이거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이 0%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애플이나 자국폰만 힘을 쓰고 있죠. 그렇다고 삼성전자도 계속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중국 자국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보급형인 갤럭시 A 시리즈를 출격을 하고요. 애플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폰으로 갤럭시 Z 폴드 3나 갤럭시 Z 플립 3 같은 폴더블 폰을 출시할 전망입니다. 중국에 실망을 해서 아예 중국은 제끼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중국 쪽 시장도 잘 공략해 나가길 바라야지 않겠습니까? 19일 수요일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171조 붓고 4,000명 채용, 이재용 투자 고용 약속 지켰다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채용을 꾸준히 유지를 해서 임직원이 창사 이래 최초로 1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에 180조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3년간 4만 명 정도 인재 채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상반기에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게 삼성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투자 그리고 인력 고용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정부도 절대 삼성전자를 홀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2일 목요일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에 애플에 맞선 삼성 구글 동맹 OS 통합으로 시너지 박차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 OS인 타이젠을 포기를 하고 구글하고 웨어러블 운영체제를 통합을 해서 갤럭시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애플 iOS를 기반으로 한 애플 생태계에 맞서기 위해서인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웨어 OS하고 삼성전자의 타이젠을 합친 통합 OS를 출시를 하고요. 이거는 올가을 출시 예정인 갤럭시 워치 4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기반인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에 갤럭시 워치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웨어러블 쪽에서 애플에 한참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목요일 두 번째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에 LG가 못 펼친 롤러블폰 삼성이 갤럭시 G롤 상표 등록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롤러블 스마트폰 상표 등록을 했네요. 유럽 특허청에 갤럭시 G롤이라는 상표가 등록된 게 지난 18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원래 크기는 요만한데 여기 옆으로 싹 밀면은 요만큼 화면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 롤러블 폰은 두께나 무게 등 휴대성 측면에서 폴더블 폰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러블 폰 출시는 2022년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11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터키의 스마트폰 공장 설립, 현지 판매 목적이라는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터키에 연간 300만 대 생산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세웠고 올해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설립한 거는 2013년 베트남 이후에 8년 만이군요. 생산 제품은 터키 시장 내수용이고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터키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이 43%로 1위입니다. 21일 두 번째 기사입니다. 조선비즈의 삼성전자 라이벌 TSMC 차 반도체 핵심 부품 60% 증산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 TSMC가 올해 차량용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을 지난해보다 60%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을 못 만들다 보니까 이에 발맞추어서 생산량을 늘린 건데요. 앞으로도 자동차 공급망하고 계속해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TSMC를 제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2일 토요일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에 삼성, 미 파운드리의 20조 투자 보따리라는 기사인데요. 이번 주 삼성전자 메인 기사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4대 그룹이 총 400억 달러 가까운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파운드리 증설에 투자하겠다고 했네요. 파운드리 증설 대상은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공장이 유력하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뉴스에서는 아직 후보지는 공개 안 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경제에 아직 삼성전자 미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 공개 안 한 까닭은 이라는 기사를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10나노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인 오스틴이 유력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입장은 아직 공장 건설 지역은 결정된 게 없다는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 텍사스 오스틴 말고도 뉴욕이랑 애리조나하고 세금 관련된 인센티브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이 감면 세금 금액이 한국 돈으로는 9천억이 넘는군요. TSMC도 미국 쪽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만큼 제 생각 같아서는 빠르게 결정하고 빨리 공장을 늘렸으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죠. 이상으로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것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